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의 로우 타일러고요. 웹툰 전문가 샘씨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입학용병이라는 액션 웹툰 가지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소재 좀 특이합니다. 네. 이번 주는 게임을 소재로 한 웹툰입니다. 게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e스포츠를 소재로 한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한 학생들의 그런 노력을 담은 뭐 약간 드라마적인 성격도 있고요. 네이버에서 월요일에 연재되는 웹툰이고 2021년 8월부터 연재 중인 더블클릭이라는 웹툰입니다. 네. 작가는 두 분이세요. 그 스토리랑 그림은 박수봉 작가와 김장훈 작가 두 분이 같이 하시고요. 그림 작가는 박수봉 작가 혼자 그리십니다. 가수랑 개그맨이 하셨네요. 박수봉이랑 개그맨이 있나요? 박수홍? 박수홍. 그건 홍. 아, 박수홍. 봉. 수봉. 박수봉 작가님이시고요. 김장훈 작가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어가지고. 네, 가수신가 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박수봉 실제로 김장훈 작가라고 검색하니까 그분밖에 안 나오셔가지고 필터링이 안 되더라고요. 네. 작가는 아니신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 박수봉 작가는 사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옛날에 야채 호빵의 봄방학이라는 제가 웹툰을 리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손가락에 드는 웹툰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거의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방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없죠. 네. 저도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 박수봉 작가에 대한 설명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2013년에 네이버 웹툰의 수업시간 그녀라는 웹툰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좀 특이하게 블로그에서 본인 만화를 연재하고 계셨는데 그 기억나요. 네네, 웹툰 담당자가 직접 컨택을 한 거죠. 너 작품 괜찮으니까 우리랑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좀 약간 낭중지추라고 하죠. 좀 네임드죠? 네, 이미 네임드였다는 소리죠. 되게 좋은 학교 나오셨어요. 한예종. 한예종 하면 약간 예술계에서는 탑이잖아요, 거의. 뭐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엘리트 분들이 가시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애니메이션 쪽을 전공을 하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약간 특히 사람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거 이거를 좋아하셨는데 고3 때까지는 입시미술, 흔히 이제 미술학원 가셔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시다가 약간 이거는 뭔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런 순수 미술이 아니라 약간 이런 웹툰계 쪽으로 진로를, 만화계 쪽으로 진로를 트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표정이나 행동 묘사를 통해서 심리를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데뷔작으로 말씀드린 수업시간 그녀라는 작품에는 인물에 눈이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눈이 없는데도 감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뭔가 행동이나 그런 사소한 제스처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인물의 심리를 굉장히 잘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야채 호빵의 봄방학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작품의 묘사가 막 그렇게 막 실사적으로 뛰어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캐릭터에 가까운 그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뭔가 따스함이라든지 그 인물의 약간 심리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드러났던 작품이었거든요. 뭔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되게 말랑말랑한 뭔가 드라마 혹은 뭐 감성적인 그런 작품을 그리시다가 그 야채 호빵의 봄방학 이후로는 되게 좀 장르를 넓혀가시더라고요. 약간 먹이라는 공포 스릴러 웹툰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더블클릭은 드라마 웹툰이긴 하지만 좀 약간 뭐 청춘 드라마물에 가까운 약간 좀 그런 웹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더블클릭의 주인공은 성지호라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까지 원소드라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원소드. 중학교 때까지, 중2 때까지 원소드라는 게임을 하다가 세계 랭킹 1위까지 찍습니다. 그 게임을. 근데 이 친구가 그 게임을 시작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집 컴퓨터가 좋지 않아서. 2D 그래픽에 굉장히 약간 그래픽적인 측면은 별로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컨트롤이 어렵고 뭔가 전략을 굉장히 고도화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거기서 세계 랭킹 1위까지 찍은 거죠. 물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망해가는 게임의 특징인 유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한 300명 내외로밖에 사람이 남지 않았지만 랭킹 1위는 어쨌든
계속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서버 종료가 됩니다. 서버 종료가 돼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게임인데 네. 서버 종료가 되니까 굉장히 실망을 하고 또 다른 게임을 하려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임도 없어요. 집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2년 동안 게임을 아예 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제 친구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자고요. 근데 무슨 게임이냐, 나 게임 끊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한번 그래서 같이 가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게임이 소드러스라는 게임이 있다고 해요. 가상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소드러스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원소드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픽만 3D화 됐지. 네. 그 2D 그래픽이 3D화 돼서 새롭게 구현이 된 거죠. 감히 나의 소중한 원소드를 표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 라고 하고 주인공이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봅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원소드의 제작사를 큰 게임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 게임의 기본 백그라운드는 남겨둔 채 그래픽 개선 작업만 해서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그 게임이 대박이 난 거죠. 그게 소드러스라는 게임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거의 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원소드라는 게임이 새로운 게임으로 부활을 했구나. 그래서 주인공이 굉장히 감격을 하면서 나도 다시 게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게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이 성지호라는 학생이 게임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교내 포스터가 붙어요. 네. e스포츠 동아리를 만들겠다. 2학년 여학생 한아리라는 여학생이 e스포츠 동아리를 만들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와라. 네. 라고 해서 포스터를 붙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게임을 하려고 동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이군요. 그렇죠. 진심입니다. 약간 놀려고 동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목숨 걸고 게임하는 애들만 와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테스트를 봅니다. 네. 1대1에서 나를 이기는 사람은 합격이다. 근데 하나리라는 친구 여학생은 네. 랭커거든요. 소위 말해서 서버 한 500이 안에 쓰는 거예요.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로 치면 챌린저급인 거죠, 거의. 물론 이제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게임의 싹수가 보이는 친구들은 그냥 뭐 일부러 져준다든지. 네. 그래서 놀러 오는 애들은 막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을 설정을 한 거죠. 필터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 성지호라는 친구도 그 시험을 보기 위해 가요. 근데 하나리가 우연히 성지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난 부장을 박살내고 이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기분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일단 와봐라. 내가 개박살을 내주겠다. 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그 하나리와 성지호가 1대1 테스트를 봅니다. 이 게임 내 포지션이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그래서 뭐 탱커가 있고 딜러가 있고 뭐 힐러가 있고 유틸이 있는데 유틸은 뭐 약간 올라운더 플레이였죠. 유틸의 성능이 안 좋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캐릭터가 있어요. 스피로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성지호라는 친구가 그 1대1 테스트에서 이 스피로라는 캐릭터를 선택을 합니다.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뭐 능력치도 굉장히 낮고 다만 이제 제대로 썼을 때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소위 말해서 고인물 챔프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리가 알기로는 얘는 뭐 게임 하지도 않는 애인데 갑자기 뭐 이런 캐릭터를 감히 나를 상대로 들고 와? 질게임러구나. 그래서 내가 박살을 내줘야겠다. 그렇지만 박살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성지호 학생 모니터가 꺼지거든요. 네. 하지만 게임은 계속 진행이 돼요. 소위 말해서 성지호가 사운드 플레이 소리만 듣고도 거의 호각세를 두고 다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지호가 지긴 하지만 모니터가 꺼진 건 어마어마한 페널티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가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 성지호라는 학생이 랭킹 1위였으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그 소드러스라는 게임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 원소드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의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 랭킹 1위는 도대체 다 어디에 갔는가? 그 랭킹 1위였던 이 주인공은 아예 소드러스 게임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그 게임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면서 생기는 에피소드 플러스 그리고 하나리라는 학생과 같이 프로게이머를 향해 달려나가는 뭔가 그런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리라는 학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원래는 그 게임 고등학교 그런데 진학을 한 학생이에요. 수석 입학으로. 근데 정말 흔한 이유 부모님의 반대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거죠. 근데 어쨌든 자신의 꿈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약간 목숨 걸고 게임 하자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런 학교 대항전에 나가서 프로게이머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건데 좀 단점이 있어요. 이 친구는 게임 실력은 있는데 너무 독선적이고 까칠하고 승부욕이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이 소드러스 여기서 등장하는 소드러스라는 게임은 4대4로 팀플을 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이 팀의 전략도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팀 플레이에 뭔가 적절하지 않은 친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만 이 성지호라는 친구가 들어가면서는 자기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인 거잖아요. 네. 과거에 그 모티브가 됐던 게임 랭킹 1위인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약간 변화되는 모습도 지금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웹툰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 소드러스라는 게임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 작가가 기획을 한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을 2개를 해야 돼요. 게임도 기획을 해야 되고 웹툰 스토리도 창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되게 좀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창작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소드러스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 4대4로 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네. 약간 철권의 요소를 포함한 게임이다. 약간 오버워치의 느낌이 납니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서도 팀 단위의 전략 전술도 중요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죠, 사실. 그렇죠. 네네. 요즘 나이 드니까 피지컬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그렇죠. 컨트롤이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기 좀 꺼려지죠. 그렇죠. 뭔가 체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집중력도 네. 떨어지고, 맞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네,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주인공인 성지호 학생이 하는 스피로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고인물 캐릭터. 네. 이 스피로라는 캐릭터는 사실 그 원소드 시절, 그 과거 모티브가 됐던 시절 성지호 학생의 아이디입니다. 게임사에서 이 랭킹 1위를 기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헌정한 캐릭터죠. 약간 쉽게 얘기하면은 페이커라는 캐릭터가 나온 거죠, 게임 안에. 그렇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도.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게임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도 네. 뭔가 허투루 하지 않고 뭐 마지막에 뭐 게임 캐릭터의 설명을 하나 뭐 포토카드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게임을 그렇게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네. 많은 힘을 쏟으신 흔적이 보이는 웹툰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소재 면에서 굉장히 독특하다고 느꼈어요. 뭐 게임을 소재로 하는 웹툰이 여러 개 있거든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뭐 VR 게임인데 게임 안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게임. 네, 그거는 약간 마리 게임이지 사실 개인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느낌인 건데 네. 이거는 게임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고 또 스토리는 스토리대로 따로 있고 좀 어려운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진짜. 그 박수봉 작가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색이 좀 어두워요. 네? 채색이 어두워요. 약간 흑백으로만 채색을 진행할 때가 많고 네. 선도 약간 되게 선으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더블클릭이라는 웹툰 같은 경우는 게임을 소재로 하니까 네. 뭔가 채색도 굉장히 원색으로 화려하고 뭔가 그림체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달라진다는 제 기억으로는 들고요. 되게 약간 흐릿한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요즘 되게 그래픽 노블스러운 그런 웹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작품은 특이하게 분량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왜 이렇게 분량이 많냐, 분량이 많다, 커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걸 다 기획을 하고 그려내는 건지. 그렇죠. 그것도 또 약간 신기한 포인트 중 하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재라는 측면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웹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과 이런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네네네. 창작의 창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 웹툰 안에서도 그 게임 화면이 나와요, 실제로. 게임 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단순히 게임으로 출시해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물론 이분께서 개발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뭐 누가 컨택하겠죠, 뭐. 네네. 근데 출시가 된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 오케이. 네. 그리고 유사한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최근엔. 오케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더블클릭이라는 게임 웹툰이었고요. 한번 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쌤의 웹툰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스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